고요한 새벽, 모로코의 뜨거운 대지가 아직 잠들어 있을 무렵 한 남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바스티앙, 포르투갈의 젊은 국왕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북아프리카의 낯선 공기 속에서 격렬하게 울리고 있었죠. 불과 몇 시간 후면 이 광활한 벌판에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비극적인 전투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국왕의 고집과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 과연 무엇이 그를 이 머나먼 이국 땅으로 이끌었을까요? 오늘은 한 국왕의 오만한 결정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뻔했는지, 알카세르 키비르 전투에 숨겨진 이야기를 소설처럼 생생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개인을 넘어 국가 전체를 파멸의 벼랑 끝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 그 비극적인 드라마를 지금부터 생생하게 펼쳐 보이겠습니다. 때는 서기 1570년대 중반, 대항해 시대의 영광이 저물어가던 시기였지만 포르투갈은 여전히 유럽의 가장 강력한 해양 국가 중 하나로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리스본 항구에는 세계 각지에서 실어온 진귀한 보물들이 넘쳐났고 그들의 깃발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곳곳에 휘날리고 있었죠. 하지만 젊은 국왕 세바스티앙에게는 이 모든 번영과 선조들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들이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왕들이 남긴 영광의 그림자 아래 안주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전례 없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역사에 길이 남는 왕이 되고자 하는 맹목적인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십자군 전쟁의 영광만이 아른거렸고 기독교 세계의 수호자로서 이슬람 세력을 정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책무이자 신성한 소명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는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모로코는 비교적 독립적인 사드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세바스티앙의 눈에 모로코는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정복해야 할 미지의 땅이자 자신의 십자군 원정이라는 거대한 야망을 실현할 완벽한 무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모로코를 발판 삼아 이슬람 세계 전체에 기독교의 깃발을 꽂겠다는 거대한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모로코 원정 결정은 그야말로 독단적이고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숙련된 외교관들은 북아프리카 원정이 가져올 외교적, 군사적 위험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광활한 사막과 낯선 기후, 강력한 현지 세력과의 충돌은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미 국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장기적인 원정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절규했습니다. 국왕의 막대한 지출과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 포르투갈의 재정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장군들조차 전장의 위험성과 보급의 어려움, 그리고 현지 지리에 대한 무지함이 초래할 결과를 지적하며 왕의 출정을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세바스티앙은 그들의 충고를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의심하는 자들을 나약하고 비겁한 자들이라 비난하며 오직 자신의 뜻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의 대리인으로 신성한 목적을 수행하는 존재로 믿었고 자신의 모든 행동이 신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 오만함과 광신적인 믿음은 그의 주변을 오직 그의 비위를 맞추는 아첨꾼들로 채웠고 진심 어린 충고나 현실적인 조언은 그의 귀에 닿기도 전에 철저히 묵살당했습니다. 마치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처럼 그의 정신은 외부의 어떤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그를 더욱더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원정 준비는 비정상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징집령이 내려졌고 심지어 고령의 노인과 채 피지도 못한 어린아이들까지 전선으로 끌려가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군복을 입기에는 너무도 왜소한 소년병들의 모습은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처럼 보였습니다.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백성들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가혹한 세금이 부과되었고 이는 민심 이반과 전국적인 불만을 초래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왕에 대한 원망은 커져갔습니다. 국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은 오직 세바스티앙의 십자군 원정을 위해 무자비하게 동원되었고
그의 눈에는 오직 승리의 환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이나 국가의 미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환상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의 병사들은 낯선 아프리카의 뜨거운 기후와 풍토병에 시달렸고 보급 문제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고 불만이 쌓여갔지만 왕의 절대적인 권력과 맹목적인 신념에 가려진 누구도 감히 불평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진은 마치 거대한 죽음의 행렬과도 같았습니다. 1578년 여름, 드디어 포르투갈 함대는 모로코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상륙한 곳은 고대 카르타고와 로마의 역사가 깃든 유서 깊은 땅 알카세르 키비르였습니다. 이곳은 모로코 서북 해안, 리프 산지, 그리고 비옥한 세부강 평원을 이어주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과거에는 페스 다음가는 중요한 염색공업의 중심지였고 현재는 모로코 설탕 생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비옥한 농업지대였습니다. 수천 년간 이곳은 문명의 요람이었지만 그 당시 이곳은 피비린내 나는 격전지가 될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옥한 평야는 곧 수많은 이들의 피로 물들 잔혹한 전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포르투갈군은 상륙하자마자 낯선 환경과 모로코의 거친 기후에 적응해야 했고 이는 그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모로코의 사드 왕조는 이미 포르투갈의 침공 소식을 접하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외부 침략에 맞서 자신들의 땅과 문화를 지켜온 강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슬람의 깃발 아래 굳게 단결했고 외부 침략에 맞서 자신들의 땅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모로코 술탄 압둘 말릭은 뛰어난 전략가였으며 오랜 전쟁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포르투갈군의 약점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면 대결보다는 교묘한 유인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포르투갈군을 내륙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여 낯선 지형과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날씨에 지치게 만들고 보급선을 약화시키는 전략이었죠. 이는 그들의 힘을 소진시키고 사기를 꺾는 동시에 자신들의 지형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지능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술탄은 병사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때를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포르투갈군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반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바스티앙은 모로코군의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했지만 이를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라 착각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눈멀게 했고 모든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로코군이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것이라 생각하며 더욱 깊숙이 무모하게 추격해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포르투갈 병사들은 무거운 갑옷과 무기를 짊어지고 지쳐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물과 식량은 이미 바닥을 보였고 수많은 병사가 이질과 말라리아 같은 질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모래바람은 그들의 체력을 고갈시켰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마저 가중시켰습니다.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불만이 극에 달했지만 왕의 맹목적인 의지 앞에서 누구도 감히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죽음의 그림자에 이끌리듯 억지로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578년 8월 4일 알카세르 키비르의 광활한 평원에서 두 문명의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르투갈군은 십자군의 깃발 아래 굳게 섰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에서는 희망보다는 불안이 엿보였습니다. 반면 모로코군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겠다는 불타는 애국심과 종교적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함성은 사막을 뒤흔들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번뜩였습니다. 이 전투는 훗날 세 왕들의 전투라고 불리게 될 만큼 세 명의 왕이 운명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젊고 오만한 세바스티앙 국왕, 병석에 누워 있었지만 강인한 의지를 보여준 모로코의 압둘 말릭 술탄, 그리고 압둘 말릭의 숙적이었던 이전 술탄 아부 압둘라, 무함마드까지 모두가 이 전장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순간이었습니다.
전투는 시작부터 포르투갈군에게 절망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모로코군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해왔고 그들의 기병대는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포르투갈군의 진영을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과 쏟아지는 화살 세례 속에서 포르투갈 병사들은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낯선 환경과 적군의 기습에 우왕좌왕했고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세바스티앙은 용감하게 선두에 서서 병사들을 독려하고 직접 칼을 휘두르며 싸웠지만 그의 용맹함은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의 무모함과 비현실적인 전략은 오히려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병사들은 왕의 무모함에 분노했고 승리에 대한 희망은 더욱 희미해져 갔습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비명과 철과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전장을 뒤덮었고 땅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더 큰 비극이 닥쳐왔습니다. 모로코 술탄 압둘 말릭은 이미 심한 병으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휘관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는 가마에 실려 전장을 누비며 병사들을 독려했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모로코 병사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병세는 위중했지만 그는 전장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최후의 힘을 짜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전투 중 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가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모로코군 병사들은 술탄의 죽음에 크게 동요할 수 있었지만 지휘관들은 술탄의 죽음을 비밀에 붙이고 더욱 격렬하게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술탄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술탄이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이 땅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술탄의 죽음은 오히려 모로코 병사들의 투지를 더욱 불태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복수라도 하듯 포르투갈군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포르투갈군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세바스티앙은 병사들이 후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무모하게 적진 깊숙이 돌격했습니다. 그는 이미 폐색이 짙어진 전장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기적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광야의 모래 폭풍 속에서 홀로 고립되었고 결국 모로코군의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젊은 국왕의 죽음은 포르투갈군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들의 사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많은 병사가 전투 중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었으며 남은 병사들도 사막의 혹독한 환경과 적군의 거센 공격에 지쳐 있었습니다. 퇴각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사방에서 몰려드는 모로코군에 의해 포르투갈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로 물든 모래 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포르투갈 병사들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들의 꿈과 야망은 허망하게 흩어졌습니다. 전투는 포르투갈군의 처참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수많은 포르투갈 병사가 전사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히거나 사막을 헤매다 갈증과 굶주림에 지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왕실과 귀족들은 이 전투에서 대부분 몰살당했습니다. 귀족 가문이 대가 끊기는 일은 부지기수였고 포르투갈 사회 전체가 거대한 비극에 휩싸였습니다. 이 전투는 포르투갈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한 국왕의 고집과 야망,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오만함이 한 나라를 파멸의 위기로 몰아넣은 참담한 결과였죠. 알카세르 키비르 전투의 참혹함은 단순히 군사적인 패배를 넘어 포르투갈 사회 전반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쓰러졌고 그들의 가족들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국가의 경제는 마비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알카세르 키비르 전투의 패배는 포르투갈에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국왕 세바스티앙은 후계자 없이 사망했고 왕위 계승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세바스티앙의 삼촌인 엘리케 추기경이 잠시 왕위를 이었으나 그 또한 고령이었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포르투갈은 스페인의 펠리페 국왕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는 포르투갈이 약 60년 동안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스페인에 통합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해양 강대국 포르투갈이 한 국왕의 오만한 결정 때문에 지도에서 사라질 뻔했던 비극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를 포르투갈 역사에서는 포르투갈의 위기 또는 이베리아 연합 시기라고 부릅니다. 포르투갈인들에게는 민족의 자존심이 꺾이고 주권을 상실했던 치욕적인 시기로 기억됩니다. 세바스티앙의 무모한 야망이 가져온 결과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넘어 한 국가의 정체성과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모로코에게도 이 전투는 큰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3명의 왕이 모두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으니 그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모로코는 이 전투를 통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의 독립과 주권을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이 전투는 모로코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사드 왕조는 이 승리를 발판 삼아 더욱 강력하고 통일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알카세르 키비르 전투는 모로코가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자주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투는 모로코인들에게 자부심과 단결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스페인으로 흡수된 포르투갈은 쇠퇴의 길을 걸었고 한때 누리던 세계 제국의 영광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알카세르 키비르 전투는 단순한 전쟁의 승패를 넘어 오만과 광신이 가져올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한 개인의 독단적인 결정이 한 국가의 운명을 얼마나 크게 좌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만약 세바스티앙 국왕이 신하들의 충언에 귀 기울이고 현실을 직시하며 신중한 판단을 내렸더라면 포르투갈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의 무모한 야망이 가져온 결과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리더의 판단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의 그림자 아래 감춰진 인간의 오만과 어리석음,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수많은 페이지 속에서 이러한 교훈을 찾아내고 미래를 위한 지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